저희 이 과정은 초급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이 초급에 해당하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 시각화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초급 레벨 정도를 수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급, 고급 이렇게 있는데 고급 과정인 경우에는 AI 지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꼭 해주셔야지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DX 아카데미 담당자는 홍세연 선임입니다. 저희 PRI 인재육성 파트의 황세현 선생님이 DX 아카데미 담당자로 있으니까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쪽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과정 목표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공부를 하면서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파이썬을 다루어 현업의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반복적인 이슈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 판다스를 시작을 할 거예요. 1일차에. 네, 그리고 2일차부터는 이렇게 분석 실습을 할 건데, 2일차, 3일차부터는요, 과정 시작 시에 전일 내용 복습 문제풀이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2일차, 3일차 아침 시작할 때, 과정 시작할 때 복습 문제풀이를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문제풀이 예시 문제는요, 저희가 지금 OT가 끝나면 바로 전체 메일로 드릴 거예요. 그럼 확인을 해주시고 하루하루 끝나실 때마다 꼭 복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실 때 복습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요, 교수님께서 한 분 한 분씩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화면을 공유를 하시면서 화면 공유하시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브라우저 설정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을 실행을 해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행을 안 해보셨던 분들 중에 실행했는데 뭐 다른 화면이 안 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 브라우저 설정이 크롬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여서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윈도우 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검색 화면에 설정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기본 앱에서 웹브라우저 선택하셨을 때 보셨을 때 크롬이나 엣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롬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에티켓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교육 중에는 몰입이 필수입니다. 업무는 교육 종료 후에 진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오프,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듀얼 모니터를 준비를 해주셔서 수강을 하시면서 실습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에 몰입할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나 또 채팅창으로 적극적인 질문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래서 채팅창이나 마이크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활용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캠은요, 강의 중에 꼭 켜주시고요. 쉬는 시간 동에서는 꺼주셔도 되겠지만 강의 중에는 꼭 켜주시면 될 것 같고 얼굴이 보이도록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웹캠은 과정이 들어오셨는지 강의장이 들어오셨는지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들어오셨는지 확인하면 되지만 저희가 웹엑스 강의이기 때문에 웹캠 통해서 출결을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웹캠 꼭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가 만약에 발생했다. 만약에 갑자기 크게 이슈가 발생을 해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교육 담당자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세현 선생님이나 또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채팅창에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만약에 바로 답장이 없으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하는 방향으로 이슈 발생 시에는 꼭 공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채팅창에는 제가 웹엑스 484거든요. 호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채팅창 통해서 질문하실 때에는 비밀 채팅으로 저를 지정을 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로컬 PC 말고 클라우드에서 진행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클라우드에서 들어가시면은 웹캠이나 마이크가 안 되실 거예요.
네, 안 되셔서 로컬 PC로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웹엑스 화면도 아마 둘 다 그 로컬 PC로 해주시고 실습도 아마 로컬 PC로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문의사항이 또 있으실까요? 대용량 파일이 로컬에선 열리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그 대용량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EP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EP에서 그 유비큐브 통해서 로컬 PC로 이동을 해주시는데 그 파일 자체를 압축 해제를 하셔가지고 파일 자체를 전체를 끌어오셔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은 별도의 결제 없이 이동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 통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어시스트의 신동욱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을 착각할 뻔했어요. 원래, 예제는 8시죠? 8시인데, 8시 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올 뻔했는데,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기 체크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면은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줌이랑 그다음에 이제 웹엑스랑 뭐 이것저것 또 그 툴들이 많아서 지금 화면 공유 후에 위치를 좀 잡아야 돼서 그렇고 있고, 우리 교재 한번 열어보실래요? 교재 지금 소개를 시켜주신 거가 판다스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판다스 교재 한번 올려보시고요. 판다스 교재 정상적으로 올리셨다 하시면 숫자 2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하나 켜주시는데 인터넷 크롬 브라우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코랩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죠. 일단은 코랩 하셔서 요 코랩 링크 오셔서 새노트 여기까지 일단 들어와 보실게요. 네,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숫자 2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PDF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 2가 아직 안 올라오고 계시네요. 네. 교재랑 그 다음에 이제 콜앱 이렇게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로컬에서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좀 체크를 할게요. 이 콜앱이 정상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시는지. 아마 또 제가 했던 기억으로는 그 파일에 해당하는 거 간단한 거 정도는 콜앱에서 됐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콜앱 접속 되시나요? 2라고 써주신 분이 3분 정도 되시네요. 현재 상황에서. 아직 그런 분들은 준비 중이신 거죠? 음. 네,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숫자 2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3분 외에는 아직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PDF 받으신 거 열어주시고 콜앱 열리시면은 숫자 2 준비가 되셔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준비가 되셔야.
여기 지금, 네. 적어도 한 반 정도는 돼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 정도는 되셔야. 네, 7분 정도 되셨고요. 현재 상태에서. 음, 네. 잘 되셨나요? 잘 되시나요? 네, 네. 네. 뭐, 보시기요. 네. 그, PDF를 못 받았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처음에 이제 환경에서부터 놓치게 되면은 수업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잘 되셔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잘 되시면 일단은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프린트 하셔서 헬로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 기초 문법이 잘 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초 문법.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자, 파이썬의 경험 여부라고 제가 지금 써놨어요. 콜앱 접속 다시 한번. 네. 콜앱은 이렇게 이제 새 탭 하나 올리시고 콜앱이라고 검색하세요.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콜앱을 검색이 되셨을 때 첫 번째 웹사이트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팝업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여기 이제 새 노트라고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지금 보이는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올라오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콜앱 처음 하시는 분은 Untitled Zero라고 써 있을 겁니다. 음, 어? 네. 어, 이제 네, 조금 정리를 좀 진행을 하면서 갈게요. 파이썬을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요, 이쪽을 스펠로 하죠. 처음 배웠다, 처음 배운다. 그다음에 경험이 있다. 이렇게로 보죠. 자, 파이썬 처음 배우셨다 하시면은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아니다. 이거 지금 1, 2가 있으시니까 3, 4로 합시다. 3, 4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파이썬 처음 배우셨다 3. 네, 파이썬 경험이 있다 4. 이렇게 입력해 보시죠. 부분, 부분 외에는 처음 배우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파이썬 문법을 일단은 아시는 분이 두 분이신가요? 파이썬 문법 좀 아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가 저희 전체가 몇 명 오늘 들어오셨나요? 담당자님. 채팅으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몇 명이 다 들어오신 게 몇 명이신 거죠? 네, 13분이세요. 13분. 그러면 나머지 답변을 안 해주신 분이 그 11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오늘 판다스 한다고 얘기를 처음에 주신 것 같은데, 판다스 전에 문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을 먼저 배우셔야 판다스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첫 번째, 이제 파이썬 언어에 대한 이해부터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얘도 아마 나갔을 거예요. 교재로. PDF 하나 이제 판다스를 나갔을 거고, 얘는 이제 이 파이썬 언어에 대한, 파이썬 문법에 대한 교재도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따라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교재 안 보시고 제 화면만 보시고 오셔도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놓치시면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실 거예요.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고, 파이썬 문법이 돼야 판다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뀔 것 같네요. 1, 2, 3일차가 오늘은 파이썬 문법 배운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썬 그럼 왜 배우나요?를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자, 채팅방에 파이썬 왜 배우는지 지금 LG의 과정에서 8월 8일날 이전 기수의 답변이 위에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파이썬 왜 배우는지 채팅방을 통해서 한번 남겨보시죠. 현재 시점에서 파이썬 왜 배우실까요? 그냥 스키니까 배우시는 건가요? 지금 올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8월 8일날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런 분들 아시나요? 맞아?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이 지금 되게 없으시네요. 답변을 원활하게 좀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렇게 이제 남겨주셨어요.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비 자동화 업무를 지능화 업무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그죠? 시간도 비슷한 시기에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파이썬 왜 배우시냐? 파이썬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인공지능 언어의 공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기기 같은 것들 한마디로 이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알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기에 해당하는 거 요즘에 이제 로봇 그죠? 이제 어딜 가시던 간에 로봇의 동작을 하죠. 예를 들면은 뭐 현대 자동차를 만들 때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회사의 노트북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생산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만들었다고 하면 이후에는 이제 로봇이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로봇이 만들 때에 특정한 조건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끔 하는지 이런 것들 한마디로 이제 이전에는 코드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는 코드를 그죠? 절차 지향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해지지 않는 것들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파이썬을 배운다고 되어 있는데 파이썬 자체가 인공지능 언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중에서 1등이 됐어요. 그죠? 이번 연도를 기해서 예전에는 C, 그 다음에 자바가 C가 1등, 그죠? 자바가 한 3등, 그 다음에 파이썬이 한 5등, 뭐 이쯤에 위치를 했었는데 이제 이 C 자바보다 파이썬을 많이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C자바를 대학에서 먼저 배우셨는데 이제 C자바 안 배웁니다. 대학에서 안 배우고 파이썬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다 파이썬 배우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지능화, 머신러닝, 코딩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능동적으로 반응하더라. 한마디로
여러분 생산 환경에서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스탑을 시키거나 혹은 그 부분에 이상이 있다라고 그 카메라랑 연동이 돼서 그죠? 어디 부분에 저항이나 어디 부분에 뭐 콘덴서가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처리하고 진행할게요. 뭐 이런 것들을 역으로 추천을 혹은 이 부분 문제를 리포팅 받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거나 혹은 스스로 콘덴서 하나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탑재하고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능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는 이제 기존에 계속 쌓아뒀던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이런 과정이 이 전처리가 좀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기기에 넣기 전에 엑셀에 해당하는 형태, 행렬에 해당하는 형태의 2차원 구조 이상을 만들어서 이 기기가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데이터 처리, 데이터 전처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돼야지 데이터, 빅데이터 이 시스템에 정보값을 넣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 기기가 분석을 해요. 패턴 분석을 하고 이런 패턴 분석의 모델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 모델에 따라서 미래에 특정 그 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알아서 판단을 한다,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왜 배우는지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이번에 그죠? 보실 파이썬 공부하는 거는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의 역사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요. 파이썬은 귀도 반 로텀에 해당하는 분이 만든 언어입니다. 만든 언어, 컴퓨터 언어고 파이썬에 해당하는 요 단어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한도전이라는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 어떤 뭐 특정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몬테 파이썬 플라잉 서커스라고 아들이 보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 파이썬에 해당하는 이 언어, 그치? 이 명칭을 그냥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심플하게 언어에 대해서 차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이썬의 특징은 이제 개방형 공동체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단어 뜻 아시면은 채팅방에 한번 남겨보시죠. 오픈소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면요 한번 저기 뭐죠? 이 구글링 해서 한번 찾아서 작성해 보시죠. 오픈소스. 오픈소스가 어떤 뜻일까? 좋습니다. 비전검사 기술팀의 백종태 선임님.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없으실까요? 오늘은 참여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답변을 주신 분이 거의 대부분 없네요. 네. 문인태책임님, 좋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서 누구나 특별한 제한이 없이 그 코드를 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만족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픈에 해당하는 거가 열려있다는 뜻이고, 소스에 해당하는 거는 코딩. 그죠? 그래서 소스 코딩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짜놓은 거를, 전 세계에 공유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오픈소스입니다. 그죠? 오픈소스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만든 이런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면은 우리 회사의 그 기술이 기술이 공개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데 이 전체적인 IT적인 생각, IT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핸드폰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이 나올 수가 있는 이유가 이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 놓으면은 누군가는 거기서 조금 더 아이디어나 혹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것들을 그 기획이나 혹은 그 기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키게 되면은 IT에 해당하는 이런 생태계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술들로 아이디어로 발전이 된다. 요게 이제 오픈 소스를 개방하는 이유예요. 그지? 그래서 이 폐쇄 정책, 예전에는 폐쇄 정책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안드로이드가 오픈이에요. 오픈이라서 누구나 그런 것들을 이 기존에 짜져 있던 코드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배포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아이폰 계열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그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안드로이드 폰을 좀 싸게 푸는 반면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게 팔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초반에 소스 코드로 공개를 해서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된 반면에 이제 아이폰 계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유지를 해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도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역전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계열에서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치? 한마디로 이제 신규 기술에 해당하는 거가 많이 개발을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들은 안드로이드가 좀 더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인터프린터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인터프린터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채팅방 한번 남겨보실래요? 인터프린터라고 하는 단어. 파이썬이 좋은 이유가 인터프린터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인터프린터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네. 문강성님. 프로그램 언어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환경. 네, 좋습니다. 예, 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게 중간중간에 결과값에 해당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전에 C자바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방법이 있는데 컴파일에 해당하는 거는 소스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고 마지막에 돌려서 결과값을 확인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인터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결과값을 보실 수 있는 형태가 인터프린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픈소스라는 단어들, 그치? 오픈소스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린트 구문을 이렇게 한번 써보실 거예요. 프린트 구문 써서요. 자, 신동욱, 네. 제 이름은 신동욱이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동작을 시켜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동작을 시켜보실 건데, 실행하는 단축키는 Shift Enter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셨으면 숫자 4 한번 입력해 보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프린트라고 하는 이 동그란 가로는 함수예요. 네,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이 안쪽에 문자열을 앞뒤로 지금 쌍따옴표 붙어 있는데요. 쌍따옴표에 해당하는 거가 문자열을 뜻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썬은 문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앞뒤로 쌍따옴표 혹은 홀따옴표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문법입니다. 문법이라서 해당되는 거가 이 아웃풋 영역에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코드를 쓰는 거 요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코드라고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코드라고 하는 셀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요게 셀이라고 불러요. 셀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있는 텍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요게 이제 텍스트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코드 셀과 텍스트 셀 요거 차이점은 얘는 코드를 입력하는 거, 얘는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쓰실 건데요. 자, 설명을 쓰는 이런 텍스트 셀은 여기 있는 거가 문법이에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자, 이렇게 범위로 잡으시고 T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는 타이틀의 약자예요. 그래서 T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번 눌러보시면 제자리로 돌아가실 거야. 제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한 번 눌렀을 때, 두 번 눌렀을 때, 세 번 눌렀을 때 샵으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뭐예요? 이 타이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엔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해당되는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세 개로 보시니까는 크게 느낌이 안 오네요. 그래서 하나를 쓰시고 Shift 엔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두 개를 쓰시고 Shift 엔터 그죠? 세 개를 쓰시고 Shift 엔터를 했을 때 그죠? 자, 샵이 몇 개가 하나, 두 개, 세 개 중에 몇 개가 요 글자가 커져 있죠? 그러니까 1이 큰 글씨인가요? 3이 큰 글씨인가요? 이거 한번 돌렸을 때 1에 해당하는 거가 요만한 사이즈네요. 그 다음에 3개를 했을 때 작은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샵에 해당하는 역할이 뭐다? 타이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타이틀이면은 조금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로 잡고 B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자 두꺼운 글씨 오른쪽 보이는 게 미리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이는데 얘가 뭐다? 이 타이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셀 같은 경우에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코드셀이라고 불렀어요. 코드셀. 그죠? 코드셀에 해당하는 거는 코드 자체를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코드셀 안에서 샵은 주석입니다. 코드셀 안에서 샵은 주석이에요. 또 뭐다? 코드에 대한 설명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워보셨다? 이 콜앱에 해당하는 문법, 그죠? 콜앱 문법을 좀 배워보셨어요. 여기까지 잘 되셨다.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글자 쓰는 거라서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콜앱에 대한 문법을 좀 배워보실 건데요. 콜앱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화살표 모양에 해당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맨 위로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시고요. 이렇게 올려보시고, 네. 그러면은요, 지금, 텍스트 셀이라고 했던 거 좌측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가 접었다 폈다 해줄 수 있는 토글 단추네요. 토글 단추고. 자, 그러면, 한 개를 더 보실 건데, 코드에 해당하는 거 밑에다가, 여기 커서 두시고, 텍스트 셀 하나 눌러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여기다, 예, 2단계 제목이라고 쓰실 거예요. 2단계 제목. 지금 썼던 거 1단계 제목이에요. 그죠? 샵 하나로 했으면은 2단계 제목은 2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껍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스탑 2개, 그 다음에 요 블럭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B라고 하는 볼드 이렇게 하셔서 Shift 엔터 하시게 되시면요. 2단계 제목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숫자 6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 자, 텍스트 셀을 올렸고 거기에다가 이 2단계 제목을 썼고 자, T 2번, B 1번 이렇게 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 셀을 만들었다 하시면 숫자 6 네.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은 우측 아니죠. 좌측에 이 첫 번째 있는 짝대기 3개 그죠? 요 목차라고 보이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선택해 보시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3개에 해당하는 목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3단계로. 그래서 여기다 다시 두시고 텍스트를 하나 올려보고 3단계 제목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범위로 지정을 하셔서 T 3번, B 1번, T 3번, B 1번, T 3번, B 1번 하시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띄어쓰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띄어쓰기를 해도 그 다음에 이걸 붙여도 되는데 띄어쓰기로 했을 때는 가끔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많이 해보고서 겪어본 경험들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 없이 쓰시면은 100% 예, 작동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얘가 이제 1단계고 1단계 제목이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텍스트 셀이라고 한다. 텍스트 셀에 해당하는 거는 코드에 대한 설명 혹은 거기에 대한 이제 제목들을 뭐지? 제목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1단계 제목은 이 텍스트 셀이라고 부르는 요 1단계 제목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그죠? 제목과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고 이 목차에 해당하는 곳에 갔더니 이렇게 단계별로 샵 1개, 샵 2개, 샵 3개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레벨이 보실 수가 있어요. 레벨을 보실 수가 있고 얘네들은요 이렇게 접히는 걸 보실 수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코드가 이제 길어지고 이 특정 주제별로 나눠서 코드를 작성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다. 그지? 콜앱이 이런 부분이 좋아요. 이런 부분이 좋은데 이 주피터 노트북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조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그래서 콜앱을 보고 주피터 랩이라고 하는 아이디 아마도 통합 개발 도구라고 부르는 아이디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잘 되시더라 하시면은 숫자 7 한번 입력해 보세요. 지금 요거는 문법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쓰실 거예요. 텍스트 셀에 해당하는 이 샵 하나, 샵 2개, 샵 3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뭐 배워보셨냐면요. 지금 텍스트 셀과 그 다음에 코드 셀 이런 것들을 배워보셨어요. 이런 것들 배워보셨고 자, 파이썬의 장점이라고 보이는데 다른 언어보다 간결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린트 구문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출력하다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자연어, 사람이 쓰는 자연어에 해당하는 걸로 이 명령어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블록 구조의 들여쓰기로 표현이 되더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C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스 가로라는 거가 있는데 아이고야. 네, 지금 저걸 안 해서 그래요. 지금 확대 프로그램을 잠깐 좀 돌리고요.
예, 요게 이제 8기까지 되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써요. 다른 C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프린트 이렇게 써가지고요, 브레이스 가로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 브레이스 가로에 해당하는 거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뭐다? 그냥 가로 없이, 여기 이제 브레이스 가로 이렇게 없이 쓰는 이런 형태가 이제 파이썬의 문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자연어 언어, 사람이 쓰는 언어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람이 쓰는 언어. 사람이 쓰는 영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런 코드들은 영어로 구성이 돼 있죠. 영어에 해당하는 걸 쓰게 되면은, 이 인풋, 죠? 뭐, 프린트와 인풋, 이런 거가 있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뭐다? 출력을 해줘요. 출력. 반대로 인풋에 해당하는 거는요,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출력을 할 때 프린트를 쓰고, 입력을 할 때 인풋을 쓰더라. 그죠? 그래서 입력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키보드로 작성한 문자가 컴퓨터로 들어간, 이런 게 이제 인풋에 해당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쉽다는 얘기요. 쉽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end 함수가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 n% 연산자, C, 자바, 엑셀에서는 이 n% 연산자 갖다가 end 함수를 쓰는데 파이썬에서는요 그냥 end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nd는 n%에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end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의 핵심 철학이라고 나오시는데, 이 가독성, 들여쓰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법이에요. 그죠? 들여쓰기 자체가 문법이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2단계 제목의 텍스트 셀을 선택하고 코드 눌렀어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여기 코드 셀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if 부분 같은 경우에 if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if의 조건, 그죠? 조건에 맞을 조건 구문 이렇게 쓰고, 자, 여기 엔터 이렇게 쳤더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두 칸이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되네요. 그치? 그래서 프린트 조건이 맞아요. 그죠? 이렇게 else 이렇게 하셔서 프린트 조건이 맞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치? 예. 이 부분은 문법이 이렇게거든요. 이렇게 이제 문법인데, 이 문법, 여기 땡땡, 그죠? 콜론이라는 거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된다. 콜론에 해당하는 거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자체가 문법이에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냐, 이런 것들을.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자, 요 조건에 해당하는 것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닫고, 그죠? 여기서 또 열어서 또 이렇게 닫고. 자, 이런 식으로 써요. 다른 언어에 C, 자바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파이썬은 지금처럼, 그죠? 들여쓰기로 씁니다. 들여쓰기. 그죠? 그래서 요거 없애는 거랑 똑같죠. 결국에는, 그죠? 요거 없애고, 그죠? 땡땡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없애고 땡땡 처리한 거죠. 이렇게 한 거고요. 이 파이썬에서는 이런 else, if else 구문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조건이 조금 더 추가돼 있어요. 조건이 조금 더 추가가 돼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 다 이걸로 씁시다. 지금 얘는 그냥 다 이걸로 쓸게요. 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자,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요. 파이썬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그마저도 줄였어요. 여기 밑에 이제 else if라고 썼잖아요. else if를 썼는데 이마저도 elif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이
자, 이게 1이 되겠고 2가 되면은, 그죠? 조건 1이 맞아요, 조건 2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법이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나중에는 간단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안에 또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또 그냥 if 이렇게 쓰시면 돼요. if 쓰시고 뭐 조건 1-1 이런 식으로 하죠. 프린트 이런 식으로 그죠?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그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파이썬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거는 그 전에 나왔던 C 자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브레이스 가로의 차이기는 하고 그죠? 처음에는 그건데 두 번째 얘는요 이걸 무조건 강제로 지켜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강제로 지켜주셔야 이게 문법이에요. 얘네들 파이썬에서 문법이고 이쪽에서는 이거 안 지켜도 되거든요. 이렇게 안 지키고 쓰셔도 돼요. 한마디로 들여쓰기 없이 써도 됩니다. 들여쓰기 없이 써도 되는데 가독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쓴다? 들여쓰기를 해서 쓰는 게 좋겠죠. 얘네도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파이썬 문법이 쉽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독성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잘 보이게, 그죠? 이 코드가 잘 보이게끔 짜자. 그걸 아예 문법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파이썬 2022년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예요. 거기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주목보다도 1등하고 있는 언어예요. 2022년에는 파이썬 언어가 1등하고 있는 언어다. 개발 언어 순위에서 1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구글에서 쓰고 있어요. 구글이 망하지 않는 이상, 구글에서 다른 언어를 밀지 않는 이상은 파이썬이 계속 앞으로 1등 할 것 같아요. 1등 할 것 같고, 지금 파이썬 가지고 인공지능 개발들이 많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좀 더 성능이 좋아야 되는 이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죠? 속도가 또 중요하는, 이런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고라는 언어, 구글에서 또 고라는 언어를 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면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이 파이썬이 워낙에 성능이나 아니면 개발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직은 수면에는 안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고라는 언어를 아마 쓸 것 같습니다. 고라는 언어는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 한마디로 이 하드웨어를 빠르게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초기에는 아마 고라는 언어를 혼용해서 쓰다가 또 이제 고라는 언어가 발전이 잘 되면은 파이썬을 또 넘어서서 특정 영역에선 고라는 언어가 쓰일 것 같습니다. 고, 러스트 뭐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또 개발 언어 중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이걸 왜 배워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전처리에 가장 유연한 언어. 그래서 아마도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있었죠. 판다스 패키지가 전처리하는 이 패키지인데, 이 전처리 패키지 중에 가장 좋은 언어가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거가 요즘에, 그죠? 각광이죠? 각광이라서, 거기에 기초, 언어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확인 문제 풀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채팅방에 요 1번에 해당하는 이 정답을 한번 남겨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1번의 정답을 한번 남겨보시죠. 네, 파이썬 언어의 특징, 정답이 3번으로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현재 자 쉽고 간단한 문법 들여쓰기다. 옆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죠? 들여쓰기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패키지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엑셀과 SQL이 합성되어 있는 이 패키지고, 이제 매트플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걔는 시각화를 담당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패키지들이 개발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파이썬에 해당하는 언어는 무료예요. 무료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콜앱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성능이 좀 더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제 또 기능들을 좀 발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유료 버전을 쓰시면은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션을 끊기는 이런 것들 없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운영체제, 윈도우 10, 윈도우 11 이런 것들하고 맥 이런 이 다른 OS죠. 다른 OS에서도 호환이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3번.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파이썬 언어의 가장 두드러진 문법적인 특징으로서 파이썬 언어의 문법 작성할 때는 어떤 거를 정확하게 지키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독성을 현격하게 높여주더라. 그래서 다음 보기 중에 가로 안에 알맞는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몇 번이죠? 정답 1번 답변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들여쓰기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이 들여쓰기는 탭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 스페이스바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탭으로 쓰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편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땡땡 이런 거 다음에는 자동으로 들여쓰기 여기는 2칸이 들어가 있네요. 폴앱에서는. 그래서 2칸, 4칸, 8칸 이게 이제 이 시스템에 따라 틀려요. 한마디로 이제 콜앱일 때는 2칸, 그죠? 뭐 이제 주피터 노트북 이런 로컬에서 돌아가는 이런 거에서는 뭐 4칸,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 그 다음에 OS마다도 좀 틀리기 때문에 요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 개수에 따라서 혹은 이제 탭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붙인 상태에서 탭을 하게 되면은 여기 탭 2칸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탭에 해당하는 거가 시스템에 따라서 그죠? 이 OS 그 윈도우 10 그 다음에 그 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좋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3번 문제요. 3번 문제. 자, 프로그래밍.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를 그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 아날로그 디지털의 종류가 아닌 보기를 선택하세요. 자, 다른 거를 보시면 돼요. 3개는 디지털이고 하나는 아날로그예요. 정답 한번 작성해 보시죠. 네, 정답이 지금 휴대폰 게임 SNS라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 현재는 메타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SNS죠. 소셜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약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오피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진수로 만들어집니다. 이진수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디지털. 그래서 0과 1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지는 게 디지털이고요.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파이썬의 역사 중에서는 누가 만들었는지 정도는 아셔야죠. 비도반 노썸에 해당하는 분이 만들었다. 자, 그 다음 파이썬의 특징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에 해당하는 거는 인터프레인더 대화형 언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장점은 문법이 들여쓰기로 표현이 돼서 가독성이 좋고 문법 배우기가 쉽더라. 그죠? 현재 시점에 파이썬 배워야 되는 이유 뭐다? 빅데이터, 전처리,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의 기초 언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9시 1분 지나고 있는데요. 9시 15분까지 쉬었다가 두 번째 실질적으로
파이썬 개발 환경,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아나콘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콜앱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콜앱과 아나콘다 두 개 다 아마 과정 중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15분까지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